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교환사채 케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교환사채예요. 영구 교환사채라고 하는 건데 저도 현실에서는 이 영구 교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행이 되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실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이런 대주전자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인데 이 회사가 교환사채,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영구 교환사채라고 하는 거를 발행했었던 그 기록이 나와가지고요. 수강생분들한테 정리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립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가보시죠. 대주전자 재료를 그냥 닷에서 딱 검색을 해보시면 이상하게 뜰 거예요. 주요사항 보고서라고 하면서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 결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채무증권이라고 하면 채권이거든요. 근데 채권이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당연히 부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본으로 인정된다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요게 이제 대주전자재료의 교환사채가 굉장히 특이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일단 그 사채 발행 내역들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교환사채인데 그냥 교환사채라고 안 써 있어요. 오른쪽 박스 보세요. 신종교환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환사채는요, 회사채에다가 교환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교환권이 뭔지, 일반적인 교환사채가 뭔지를 좀 아셔야겠죠. 자, 교환은요,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교환해 줍니다. 이미 발행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이나 아니면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교환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채 권면 총액이 400억 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요, 채권자가 회사한테 400억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빌려줄 때 만기가 되면은 이자를 포함해서 자기가 원리금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만기가 되기 전에 교환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그 교환 대상을 400억 대신 받아갈 수 있는 그 옵션을 붙여준 게 교환사채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교환사채거든요. 교환사채를 발행한 내역들은 찾아보시면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근데 왜 굳이 제가 대주전자재료의 교환사채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 밑에 보시면 사채 만기일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만기일이 2053년이에요. 30년이거든요. 그럼 30년 동안 400억을 빌리고 앉아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년 중에 이제 교환권이 행사되면 받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 30년이 진짜 그냥 30년이 아닙니다. 이 공시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 보시면요, 만기 연장 조건 및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 연장할 수 있어요. 누가? 회사가. 발행회사는 이라고 시작되어 있죠, 문장이. 그래서 회사가, 즉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이 사채의 만기를 30년 플러스 알파로 또 30년을 연장할 수 있고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만기가 30년인데 내가 한번 연장하면 60년, 그 다음에는 90년, 내 맘대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만기가 없는 채권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원래 영구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erpetual bond라고 해서 PB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이라 그랬죠. 이 채권이요, 영구채, 만기가 무한인 영구채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인정합니다. 현행 회계 기준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이쪽 너무 깊게는 제가 못 들어가요. 자, 영구채는요, 기업이 원하면 얼마든지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미룰 수 있죠. 물론 이자는 계속 지급해야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원금을 상환하는 의무는 미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자금이 유출되는 시기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부채가 아니야, 자본이야 라고 기존의 회계 기준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회계는 얘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법적으로는 채권이지만 회계적으로는 자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재무자표에 보시면요, 자본 항목 안에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특히 금융주들, 금융지주회사들, 은행들 재무제표 보시면 자본 쪽에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되게 많을 겁니다. 보험사도 이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영구채인데 교환사채가 만기가 없는 영구채이기 때문에 이걸 영구교환사채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권이 붙어있는 교환사채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뭘 교환할 수 있냐? 앞에서 제가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기 주식이거나 아니면 뭐 회사가 보유한 타사 주식이라고 해놨는데 밑에 가서 또 보시면 써있죠. 발행회사가 소유한 발행회사의 보통 주식, 즉 자기 주식 해서 얼마 받아갈 수 있대요? 46만 1799주 가져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얼마에 받아가는 수준이냐라고 보시면 83,153원에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즉 만기에 혹은 만기 전에도 행사 권한이 있으면 괜찮아요. 꼭 만기는 아닙니다. 채권자가 원하면요, 교환권을 행사해서 대주전자의 주식 46만 주 정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싸게 받아간 거냐? 보통은 싸게 받아가잖아요.
이거 11월 14일 날 나온 공시거든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제가 종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종가가 4.4% 정도 상승해서 79,000원에 마감했거든요. 자, 현재 주가는 79,000원인데 83,000원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주가보다 비싸게 받아가야 돼요. 자, 요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주가가 83,153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거니와 동시에 채권자들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회사 주가가 83,153원 이상으로 간다라는 나름의 그 예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장성을 회사 자체도 그렇고 이 교환사채를 투자하고 있는 채권자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교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회사가 자신이 있고 채권자도 그렇게 추정했다는 얘기지 실제로 시장에서 주가가 그만큼 올라주느냐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발행회사 입장에서 대주전자재료 입장에서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냥 조금의 이자만 뻗당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표면금리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본권 사채 표면금리를 0%로 한대요. 그럼 원금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금만 받는 이 채권의 그 만기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30년, 60년, 90년 계속하면 채권자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뭐예요? 채권자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조금 어렵게 써져 있는데 자, 사채 발행 이후 만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는 표면금리가 연 2%고요. 4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는 표면금리가 직전 연도 표면금리 0.5%를 가산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매 1년마다 재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써드리면요. 발행하고 나서 3년이 지날 때까지는 0%가 맞습니다. 이자율이. 근데 여기서 이후 3년이 지나고 그 4년째 1년 동안은요. 연 2%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0.5%씩 계속 올라가면서 재산정이 된다면요. 그러면 2에서 2.5. 그 다음 1년은 3. 그 다음에는 3.5% 하면서 영원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요, 여기서 뭐 이날 기준으로요, 한 10년만 지나면 여기서 5%포인트만큼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자가 연 7%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뭐냐면요, 채권자 입장에서 정말로 내가 교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낮은 이자율을 뻗당기면서 내가 사실상 자본적인 손실을 보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준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니까 그 전에 갚아버리라고 나름의 압박하는 장치를 넣어둔 거죠. 이걸 뻗당긴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한 10몇 년만 지나면 이자율이 두 자릿수가 될 텐데 이거는 그럼 고리대금업을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가 싫으면 적절한 시점에 발행회사가 이거 채권 갚아줘 라고 나름의 압박을 넣는 장치가 이자율이 1년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저희 업계에서는 스텝업 조항이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입장과 채권자 입장을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특이한 사채, 영구채와 교환사채가 합쳐진 영구교환사채를 왜 발행했냐라고 하면요. 첫 번째 포인트, 영구채라는 건요. 만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스텝업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내가 이자가 부담되지 않는 선까지는요. 원금 상환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 부담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계적으로는요. 요걸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근데 법적으로는 요걸 채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세법상으로는요, 요거를 세금 공제, 그러니까 비용 공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회계적으로는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본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좋아집니다. 그럼 혹시 회사가 다른 시기에 뭔가 정말 은행에서 차입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을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이거 그냥 시장에다가 팔아버리면 주가 완전 떨어질 거잖아요. 요거를 어떤 제3자한테 굉장히 슬기롭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현금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다가 천천히 그 이제 받아간 채권자가 천천히 시장에다가 매도 물량을 던지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슬기롭게 유동화하는 동시에 내 액션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직접 떨어지는 그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왜 투자했을까라고 보면은 보통 교환사채에서 채권자가 원하는 거는 교환권의 행사 대상인 그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요, 이거 채권
해서 이자 따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자 따먹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주전자제를 그냥 보통주를 받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교환 대상의 교환 가액, 그러니까 83,000원보다 현재 주가인 79,000원이 훨씬 싸면 그냥 주식으로 사서 뻗당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라는 게 어떤 특정 주식 투자 전문가가 예측한 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모두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식을 사게 되면요, 얼마든지 하방이 열려 있어요. 주가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최소한 원금을 포함한 이자는 받을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둔 거고요. 근데 내 예상처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 전까지는 채권으로 버티고 있다가 아무 때나 교환하면 되거든요. 교환권 행사해서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그 주가가 왔을 때 그거 교환 받아서 시장에다가 던지면 나는 그대로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이거든요. 하방은 막아두고 상방은 굉장히 자유롭게 열어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모델을 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정말 계속 떨어져서 교환권을 행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계속 버팅겨버리면 돼요. 왜? 3년, 4년만 지나면 이자가 2%, 2.5%, 3%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한테 일종의 이자율에 대한 압박을 주면서 너 버틸 거면 나한테 이자 확실하게 챙겨줘. 근데 그 이자 매년 늘어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방어막까지도 갖추고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잃을 거 없는 그런 투자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주전자제로 해서 저도 처음 봤다라고 말씀드리는 영구교환사채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 드려보면 영구교환사채는 만기가 없는 영구채, 그리고 교환권을 행사해서 교환 대상을 받아갈 수 있는 교환사채가 결합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채권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자율과 만기 설정들, 만기 연장할 수 있는 조건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환사채이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슬기롭게 유동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가 원하는 건 주식인데 이걸 영구 그리고 교환권이라고 하는 걸로 가져가면서 하방을 막아두는, 사실상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 상황에 하방을 막아두는 그런 장치로 삼고 있다. 그래서 투자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